나이를 먹을수록 그동안 먹었던 음식들의 양은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단백질은 더 챙겨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왜 단백질을 먹어야 하고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은요, 3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요, 80대 정도가 되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근육량보다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아주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보호막과 같은 근육이 약해지면은요, 회복하기도 점점점 어려워지게 되고요. 건강이 쉽게 상하게 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은요, 거동을 하는데도 불편해지기 시작하고요. 관절 질환을 비롯해서 골절 질환에도 노출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적정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꼭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데요. 노년층의 경우에요, 단백질을 소화하는 능력도 점점점 저하되기 때문에 단백질의 소화 흡수에도 신경을 좀 쓰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이 들수록 중요한 단백질을 얼마만큼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식품 커뮤니케이션 포럼에 따르면요, 한국인 성인의 끼니별 단백질 섭취 분포를 조사한 결과 최근에 한국인들의 단백질 섭취량은 늘어났지만요, 아직도 단백질 섭취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히 노년층의 경우에는요, 3명 중에 2명 이상은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했고요. 섭취하는 단백질도 모두 곡류 등 식물성 단백질에 의존하고 있어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낮은 단백질 섭취는요, 근감소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근감소증은 경도 인지장애뿐만 아니라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을 권장 섭취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노인분들은요,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섭취하신 분들보다 골다공증이라든지 근감소증 그리고 비만이 함께 나타날 위험이 약 5.8배나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노년층에 있어서 단백질 섭취는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떠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가급적이면 완전 단백질 형태인 동물성 단백질이 좋은데요.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동물성 단백질로는 우유 단백질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유를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양한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생물가가 아주 높은 질 좋은 단백질로 통하는데요. 크게 근육 단백질의 분해를 막는 카제인 단백질과 근육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하는 유청 단백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청 단백질에는요, 발리인이라든지 루신이라든지 이소루신 같은 아미노산 등이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3대 아미노산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우유 속 단백질의 약 80%를 차지하는 카제인 단백질은요, 면역 조절 작용부터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작용이라든지 항균 작용, 항산화 작용뿐만 아니라 진정 작용 등 노년층에게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유 단백질 섭취 방법 및 섭취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단백질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요, 끼니마다 적절하게 양을 나누어서 드시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데요. 우리 인체가 근육 성장을 위해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에는 한 끼에 약 20에서 30g 정도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양학회 등에서 권장하는 하루 우유 섭취량은 약 400ml로 일반 컵으로 약 2컵 정도가 해당되는 양인데요. 식사 시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경우 간식으로 우유를 한두 컵 정도 꾸준하게 드신다면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우유 한 컵에는요, 칼슘이 약 200mg 정도 들어있어서 하루에 한 2잔 정도만 마셔도 하루 칼슘 권장 섭취량인 절반 정도의 양을 보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유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챙겨 먹는 편이긴 한데 이게 우유만 먹으면 배탈이 난다고 해야 하나요? 우유를 먹을 때 저처럼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유만 마시면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서 더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인의 경우에 약 75% 이상이 이러한 유당불내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유당불내증이 있어서요, 우유는 가끔 화장실 가고 싶을 때 활용하는 편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당 때문인데요. 다른 말로 유당분해 효소 결핍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제가 부족해져서 유당이 소화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당불내증을 가지신 분들은요, 우유라든지 유제품을 섭취하시게 되면 설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묽은 변을 보시게 되는데요. 배가 좀 더부룩해지기도 하고 빵빵한 느낌이 들거나 가스가 많이 차면서 냄새가 나쁜 방귀를 뀌기도 합니다. 장내의 미생물들이 유당을 먹이로 삼아가지고 급격하게 그 개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사산물과 함께 가스가 발생하게 되고요. 감기가 심해지게 되어서 설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명 배앓이라고 하죠. 장이 꼬이는 듯한 경우도 있고요. 장이 쏴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급격하게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드실 수 있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바로 유청 단백질과 분리 유청 단백질, 일명 락토프리 단백질을 드시게 되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유청 단백질은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말하는데 류신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분지사슬 아미노산 중 하나인 류신은요, 저항과 지구력 그리고 운동 후에 근육의 성장과 회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요, 식사 10분 전에 약 15g의 유천 단백질이 함유된 음료를 한 100ml 정도를 섭취했더니요, 저혈당 위험은 높이지 않으면서 일일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루 중에 혈당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시간을 평균 2시간 정도 늘렸다고 합니다. 분리유청 단백질의 경우에는요, 유청 단백질에서 유당을 제거한 단백질로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시는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도요, 문제없이 섭취가 가능한 단백질인데요. 다른 단백질에 비해서 소화 흡수가 용이하기도 하고요. 아미노산이 빠르게 상승하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에너지를 공급해가지고 근육을 생산하는 기능이 탁월한 편입니다.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해서 포만감을 높여주기도 하고요. 체중을 감소하는 효과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라든지 대장암, 전립선암 등을 예방하는 데도요,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백질을 드실 때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단백질은 지나치게 섭취하시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드시는 단백질 제품의 적정 섭취량을 확인하시고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신장 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단백질 섭취량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댓글로 많이 문의를 해주셨던 내용인데요. 어떤 식품이든지 신장과 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드시게 되면요, 증세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꼭 다니시는 병원에 문의를 하시고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똑같이 신장이 안 좋아도 건강 상태에 따라서 수치상의 차이로 드셔도 되는 분이 있기도 하고요. 또 드시면 안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당불내증이 있는데요. 우유로 단백질 보충을 하고 싶으시다면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약 5분의 1컵 정도의 우유를 미지근하게 데워서 유산균 음료와 함께 한 일주일 정도 드셔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5분의 2 정도의 우유를 드시고 그 다음 주에는 약 5분의 3 정도,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우유의 양을 늘려가면서 유산균 음료와 함께 드시게 된다면요, 배앓이가 없이 우유를 드실 수가 있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냥 우유만 드셔도 괜찮아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해지는 이유는요, 유당을 분해해주는 효소가 점진적으로 더 많이 생산되어서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단 우유 알러지가 있으신 분이시라면요, 알러지가 치료되기 전까지는요, 우유를 드시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연세가 드실수록 단백질 보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